안녕하세요. 저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하는 금융을 쓴 정희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20대 초반에는 한국은행 외환관리부에서 일했죠. 결혼하면서 퇴직했어요. 그때는 여직원들은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해야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재취업의 기회를 잡은 거죠. 아는 분이 작은 통신교육회사를 만들고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업해서 한 10년 정도 통신교육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오니까 채무조정 관련 상담 업무하고 외부 교육 나가는,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강의하는 업무를 시켰어요. 그래서 외부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이 돈관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강사 교육을 시키고 강사를 파견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나갈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는 신용 이야기, 돈 이야기 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잘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신용을 얘기하려면 정말 난감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도서를 빌리면 반납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하는데 그걸로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구상한 것이 첫 번째 이야기, 개미 아저씨의 신용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미 아저씨의 신용 이야기 속에도 돈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상한 것이 꿀장 형님 삼형제의 저축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금융에 좀 더 가까이 오게 하려면은 투자와 보험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흥부 아저씨의 투자 이야기와 심청 아주머니의 보험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읽으면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술술 읽어지고 너무 쉬운 이야기겠지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은 생소한 단어들,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어려운 말 풀이를 넣었고요. 또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넘어가면 애들한테 남는 게 좀 없지 않을까,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서 몇 개의 질문을 넣어주고, 또 애들이 생각한 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하고 저자의 의견을 넣어서 이렇게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금융 이야기를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해줘야지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이 선뜻 다가오게 하려면 쉽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일에 돈을 대거나 아니면 정성을 쏟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무슨 소린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또 투자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멀뚱멀뚱하게 되기 쉽겠죠.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애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모든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금융을 접목시키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래동화를 활용해서 금융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FQ는 금융 즉 파이낸셜의 F와 IQ의 Q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FQ는 IQ처럼 어떤 테스트를 해서 지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학습하고 자기가 그 체득한 것을 현실에 이용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FQ는 금융을 학습해서 공부해서 답만 잘 쓴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을 학습하고 이것을 내가 체득해서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되죠. 금융은 경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이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금융이고 금융을 잘 배워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FQ 지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Q 지수를 학생들이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은 사실 용돈입니다. 용돈으로 금융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용돈을 안 받는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용돈을 안 받으면 정말 얘네들이 돈을 안 쓰느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부모님한테 타서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거 지가 써버리고 이렇게 돈 관리가 정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안 주는 게 아니라 용돈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줬던 애들한테는 처음에는 매일 얼마씩 이렇게 주다가 많이 주면 안 되죠. 절대로 조금씩 주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얘가 보니까 잘한다 싶으면은 주급으로 주다가 주급도 관리를 잘하네 그러면 월급으로 줘서 돈 관리를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용돈을 줄 때 그래 얼마 이렇게 줄 거야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리고 이 용돈 중에서 얼마 이상은 이하는 네 용돈에서 쓰고 얼마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엄마가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돈을 쓰는 범위도 정해야지 되고요. 또 용돈을 잘 못 썼을 때 계약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해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또 세뱃돈을 받는다든가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뭐 특별히 몇만 원 이렇게 애들이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용돈 계약서에 써서 애들이 관리하게 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이 지갑에 있으면은 이걸 은행에 이제 예금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예금시킬 때는 반드시 이 통장을 어린이가 관리하고 또 이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하는 것도 아이가 가서 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예금을 하고 나면은 통장에 금액이 쫙 찍히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걸 보고도 좋아하지만 또 몇 푼 안 되지만 이자가 붙은 걸 보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관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모은 돈이 좀 많아졌다거나 이미 아이들한테 목돈이 있으면은 안정적인 회사에 큰 돈 아니더라도 조금만 증권에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면은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또 네가 얼마를 넣었지만 지금 주식이 떨어져서 돈이 줄어들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이 보게 한다면 금융과 더 친해지고 빨리 배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태인들은 이런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친척들이 좀 많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부모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주다가 애가 성년이 되면 그 아이한테 넘겨줘서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돈 관리를 잘하는 아이로 크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경제력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분위기가 유태인하고는 달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뭘로 할 수 있어요? 용돈을 주는 걸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용돈 관리를 잘 아는 아이, 돈 관리를 잘해서 금융과 친해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융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은 거죠. 저는 강의를 나갈 때 30, 40대 이런 부모님들을 만나면은 국영수보다 돈관리교육, 신용관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돈관리교육, 신용관리교육 잘 몰라서 못하고 있다가 정말 대학생쯤 돼서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취업이 안 되거든요. 서울보증에서 신원보증서가 나와야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신원보증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체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주거든요. 대부분 다 되는데 연체정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관리 교육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노후 빈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함부로 써서 노후 빈곤이 됐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돈을 그러니까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관리는 금융교육, 재무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금융을 배우나요? 이것을 못 배웠을 때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애들이 돈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금융과 가까워지고 또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정말 금융교육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